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재판 서비스 비용으로서 인지대를 내는 게 맞는 것이냐, 그 비용 구조가 합당하냐 이런 주제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보수 한도, 변호사 보수와 관련돼서 이게 소송 비용으로 어느 정도나 인정되고 이런 문제점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저희한테 상담하시고 소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뢰 주실 때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비용이죠. 비용이랑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두 가지 측면과 물론 승소 가능성을 우선 상담하신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비용, 법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 이런 것들이 있겠고, 변호사한테 지출하는 비용,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을 주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민사소송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실제 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한테 질문의 포인트를 전부 받아낼 수 있겠냐, 혹은 이것도 걱정하는, 내가 만약에 민사소송 지면 상대방이 낸 자기 변호사,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를 전부 물어줘야 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어떤 변호사에 어떤 보수를 지급했는지는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변호사를 내가 1억에 선임을 했다, 어떤 사람은 나 100만 원에 선임을 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정한 표준을 잡고 그 한도 내에서만 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면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의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한번 실제 문제점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송달료 등등등 핵심적으로 변호사 보수, 진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럼 만약에 일부 승소를 하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이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 비율만큼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70%를 이겼고 30%를 졌다, 그러면 양쪽 다 들었던 이런 비용들 다 합산을 해서 안분을 해서 얼마를 청구를 할 수 있을지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모든 법에는 이제 예외가 있듯이 예외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은 약간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000만 원을 대여를 했습니다. 근데 변제하지 않고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더니 소송에서 이렇게 해서 승소를 하고 이제 돈을 받아내야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소송을 넣자마자 소송 중에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판결은 승소가 아니라 패소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판결 이 시점에 갚을 의무가 있는지,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판단의 기준 시점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미 갚았으니까 갚을 것이 없으니까 판결로 가면 무조건 패소로 뜹니다. 그럼 이거 부당하잖아요. 소송 때문에 돈을 갚게 된 건데 원래 갚으라 해도 갚지도 않고 있다가, 이럴 때는 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발생 책임이 상대방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패소를 했지만 소송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소치하에서 그냥 각자 끝내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 판결로 가면 상대방한테 부담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주로 인지대 관련해서 설명을 보통 드렸는데, 지금은 변호사 보수. 그래서 1,0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2,000만 원일 때는 또 2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대략 10% 정도 되는 거겠죠? 5천만 원짜리 사건은요,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되죠? 440만 원이니까. 그럼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0배가 많은 1억은요, 변호사 보수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740입니다. 7.4%죠. 낮아집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고 해볼게요. 더 낮아지죠. 100억일 때는요. 훨씬 낮아지죠. 7%라고 하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비율적으로 확 낮아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제는 이와 같이 비용 구조를 정한 이유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보수도 늘어난다. 각자 선임한 변호사 보수는 제각각이겠지만 통상 소요된다라고 법원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비용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이거 인지대도 비슷하죠. 인지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속가에 따라서 단순 비례적 곱하기 10이라든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곱하기 10% 비율적으로 정감합니다. 속가는 올라갈수록 비율적으로 정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계산을 해드린 바에 의하면 1,000만 원짜리 변호사 보수는 100만 원입니다. 프로입니다. 이게 보통 2,000만 원까지는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3,000만 원까지는. 근데 이제 1억이 되면 7.4%입니다. 740이고 10억일 때는요, 확 줄어듭니다. 1.59로. 100억일 때는 0.690, 609%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점검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공 하나만 더 붙는다고 소송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역시 인지랑 똑같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같이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근데 비율적으로는 요 비율로 낮아지겠죠. 이게 최상한 비율일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을 변호사 보수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어떤 거냐? 이건 당연히 이게 신급별입니다. 1심, 2심, 3심 이렇게 다 정하게 되는데 이 비율대로 정하게 되는 건데 상호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최상한이라는 겁니다. 내가 10억짜리 소송을 했는데 내가 변호사 비용이 그래서 5천만 원 들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는 건 1,5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소송 졌어요. 근데 상대방이 뭐 1억짜리 1억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급할 금액은 1,59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미묘한 최상한으로 이 기준에 갖는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점, 본 영상의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 100억짜리, 뭐 200억짜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복한 처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은 소액 소송인 경우들이 많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분양계약 관련해서는 계약금 단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를 샀다라고 하면 계약금 10%를 냈다라고 하면 1억 정도 되겠죠. 보통 1억이나 그 밑일 텐데 이런 소송들은. 근데 이런 비교적 액수가 작은 소액 소송이라도 쟁점이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 난이도는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만나서 이거 선임해 주십시오, 이거 비용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요게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랑 괴리가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괴리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2천만 원짜리 소송이라고 예를 들게요. 2천만 원. 2천만 원일 때 변호사 보수 200만 원입니다. 제가 뭐 보통 예를 드는데 2천만 원짜리 소송이에요. 근데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보수는 200만 원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근데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간단하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2천만 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분양 관련 소송의 경우에 쟁점은 2억짜리 소송이나 곱하기 10배죠. 쟁점이 동일하고 난이도가 동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수가 승소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보수랑 실제 변호사한테 지급할 보수 사이 괴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럼 물론 변호사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받은 만큼 일을 하려고 든다라고 해버리면 이 해야 될 일은 이만큼인데 받은 만큼 일을 하면 이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있겠냐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쟁점이 복잡한 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2천만 원짜리인데 쟁점이 복잡해요. 상대방 입장이라고 해볼게. 분양사 입장이면 어차피 이 돈 안 줘도 돼. 소송하라 그래. 내가 어차피 진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줄 돈이니까 주면 되지. 그리고 뭐 변호사 보수? 해봤자 200만 원인데 뭐 내가 줄 돈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페널티를 많이 부과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다. 물론 그래서 내가 2천만 원짜리 소송 졌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줄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하는 거니까 나도 장점인 측면도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사 어떤 제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실질에 맞추는 거죠. 실질에 맞춰버리면 가장 도움되는데 이거는 각자 개별성을 갖고 이거 개별적으로 누군가 판단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소송 난이도는 10억이나 100억만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10억짜리 소송이더라도 그 소송 난이도는 2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변호사로서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또 질문 주시고 좋은 제안도 주시고 저희가 뭐 답변도 드리고 향후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